대리인단에 소속되어 있는 서석구 변호사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변호사님? 예,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좀 상황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예, 이제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했고, 그 중대한 결심의 내용이 뭔지 이것은 밝히지를 않았는데, 예. 내일 당장 어떤 결론을 낸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헌재 선임계를 제출하고, 다만 이런 것들은 그동안 헌재가 이제 이런 전원 사태 얘기가 나온 거는 아마 중대한 결심이니까 언론인들이 이제 전원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긴다는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렇게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국회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이 헌재 선고일이 3월 9일이라고 아무리 예측이라 하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못 박아서 언론 인터뷰를 했죠. 예. 그러니까 보도가 나가니까 언론에서는 3월 9일 헌재 선고, 탄핵 인용, 4월, 5월 대선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보도가 나가니까 우리로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였죠. 예. 거기에다가 헌재 소장께서 3월 13일 이내에 선고한다 하니까 3월 9일하고 아주 흡사하게 너무나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니까 우리로서는 헌재와 국회가 선고 기일에 관해서 교감의 의혹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그러면서 전제를 달았어요.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할 경우에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다시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이 대리인단 안에서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린다. 사퇴하자라는 변호사도 있고 안 된다라는 변호사도 있고 그래서 내일 회의를 열어서 이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변호사님? 아마 그거는 아마 이제 혹시 그런 혼선도 있고 하니까 꼭 그렇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인원은 얼마든지 하는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렇고 우리도 무슨 경솔하게 그렇게 막 그냥 결정하지 않고 헌재가 무더기 증거를 기각한다든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엄청나게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망설였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증거를 추려가지고 다시 증거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즉흥적으로 이렇게 헌재와 대결을 벌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체 진실을 발견하고 국민들이 공정한 판결을 재판 진행을 기대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중단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보다 신중한 것을 취해야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중요한 증거는 신청하고 하기로 하고 그동안 또 이제 여러 가지 탄핵 사유에 대한 반대되는 또 증인 신청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완해서 이제 아마 내일 신청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퇴임을 했는데요. 이 퇴임사에 보면은 이 조속히 이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 개인께서 그렇게 아마 이제 결국은 대통령의 자리라는 이 공백이 길어지면 그것이 나라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헌재 소장님으로서는 그와 같은 입장이 자기 개인의 입장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은 공정한 재판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만두게 한다는 이것은 그냥 미리 날짜를 딱 못 박아놓고 며칠 내로 그냥 한다 이런 식보다는 만약에 심리가 충분히 이어지면 잘 되면 그럼 3월 13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후로도 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예. 미리 못을 박아가지고 시한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제 박한철 소장의 이제 문제의식은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정미 재판관까지 임기가 끝나면 예. 9명의 재판관 가운데 7명만 남게 되고 나머지 2명은 이게 이제 그 반대한 것으로 결국은 처리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박한철 소장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런 판단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은 네. 그 예를 들면 그 헌재 소장 이번에 그만두신 목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그 빈자리를 임명을 해주시고 인사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행사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 그 임기 전에 선고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게 예. 아니고 심리가 더 길어질 경우에는 예. 그 이정미 재판관의 경우에는 대법원장 몫입니다. 그러면 그 임기가 끝나면 대법원장이 신속히 그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래서 미리 두 사람의 자리가 그 채워지지 않을 걸 전제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국민들은요. 네. 그 헌법재판관 그 9명으로부터 그 유고가 아니라 9명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가능한 한 정원을 다 채운 상태에서 또나 대통령을 탄하는 이런 중대한 문제는 가능한 한 정원을 다 채워가지고 이게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변호사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만약에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네. 그런다고 그 지명된 사람이 바로 그 헌재 소장의 어떤 임기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청문 절차, 인준 절차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되지 않나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것을 빨리 하면 네. 지금 그 빨리 하면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리고 국회도 그것을 협조해줘야죠. 신속하게 협조를 해주셔야죠.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리지 않나요? 재판? 아니요, 그렇게가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래요? 지금 이제 2월 1일인데 네네. 선고한다 하더라도 3월이니까 벌써 시간이 얼마나 긴 겁니까? 그럼 네. 얼마든지 채워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여유가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가정 상황입니다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그 인사권을 행사를 해서 국회에서 이제 절차를 밟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절차를 밟는 동안은 헌재 심리는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헌재는 그냥 그대로 예를 들면 7인 이상일 경우에는 심리를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